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만기 수익률하고 쿠폰하고 관계를 잘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할증된다, 할인된다. 거기에도 보셨겠지만 보통 채권은 가장 이자율의 변동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리고 또한 다른 변수인 만기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냥 드립다, 그 관계를 외운다기보다는 한번 실생활에서 내가 채권을 샀다면 가정을 하시고,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면 가정을 해 보시고, 그 흐름을 잘 한번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는 공장 확장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네요.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타인 자본을 조달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금을 조달하는데 액면가 1000불짜리 그리고 25년 만기에 제로 쿠폰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도 나왔죠. 할인해야 될 금리 5.3%로 주어졌고, 반년마다 보통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년마다 복리 계산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쵸? 이 채권의 가격이 얼마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계산을 하는데, 여전히 채권 계산하는데 저 계속 엑셀에서 제시되는 PV 함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로 쿠폰 본드이기 때문에 0 쿠폰율에다 0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이 채권의 그래서 발행가는 0을 집어넣고, 그리고 기간 할인율은 5.3% 나누기 2. 그렇죠. 반기니까 1년에 2번. 그리고 지급 횟수는 25년인데 2번씩 지급하니까 50년. 그리고 액면 가격은 1000. 이때 채권의 가격은 얼마이냐? 마이너스 나오긴 하지만 270불 정도가 되겠네요. 1000불일 때 270불 정도가 됩니다. 그 발행 가격은 270불에 발행을 할 거고. 그리고 분산상환법 두 번째 문제. 이 채권의 이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냐? 이 제로 쿠폰이기 때문에 쿠폰을 지급하진 않잖아요. 근데 270불인데 채권의 가격이 제로 쿠폰이기 때문에 만기 이제 1000까지 붙어 나가겠죠. 이거의 차액을 가지고 매년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1년이 지났을 때 가격을 보시면 뭐가 다른가요? 만기가 25년이고 만기가 24년, 1년이 지났으니까 만기가 1년 줄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이 284.95불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두 개의 차액인 약 18.5불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이 채권의 이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첫 해 1년이 지났을 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8.5불이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 그리고 마지막 해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만기를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나요? 만기를 1년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1년 남았을 때는 얼마냐 했을 때 950불 정도니까 마지막 이 다음에 상환되는 시점이 되면 가격이 1000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 약 50.97불을 마지막 해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18.5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1년 남았을 때 50.97불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해는 18.5,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고 마지막은 50.97입니다. 그런데 C번은 이걸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총 이자 비용을 N빵 쳐가지고 25년 동안 매년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정액으로 그냥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죠. 1000불에서부터 270불로 발행을 해서 마지막 1000불을 상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액인 729.57불을 25년에 걸쳐서 인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N빵 쳐라 했으니까 25년을 나눠버리게 되면 매년 29.18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29.18불이 나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다 구한 이유는 저 공장 확장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자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약간 이런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자 비용을 인식시킬 거냐 봤을 때 이 회사는 어떤 공제 방법을 하겠는가?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18.5불, 첫 해는 18.5불을 인식하고 나중에 마지막 1년이 남았을 때 50.97불을 인식시켜야지. 이 선택과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매년 29.18불을 인식시켜야지 이렇게 되는데, 보통 공자 확장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그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게 유의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해 18.5불보다는 첫 해 29.18불에 비용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정액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 입장에서 이자 비용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